안녕하세요. 차도원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영어로 얼반 에어 모빌리티 UAM이라고 부르죠. 최근에 한화 시스템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관련 시스템들을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UAM을 단순히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부르긴 하지만 먼저 정의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항공청 FAA 정의에 따르면 저고도에서 도심이나 주변 지역에서 물건이나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공 시스템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UAM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로드맵에 포함된 정의에 따르면 낮은 고도 300에서 600m 상공에서 대중교통, 철도, 택시, 퍼스널 모빌리티, 대표적인 게 전동 킥보드가 되겠죠. 이들과 혼합된 마스 서비스, 즉 모빌리티 해저 서비스 영역에 포함된 하나의 디바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현재 헬리콥터 시스템을 대체하는 시스템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프로토타입 혹은 컨셉을 공개한 회사가 70개 정도가 있습니다. 관련 기업을 150개에서 300개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업체들의 UAM 스펙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현재 공개된 UAM 공통점은 대부분 전기수직 이착륙기라는 거죠. 소음이 적고 기존 항공기처럼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같은 긴 공간이 필요 없이 도심에서 운영하기 적합한 친환경 수단이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10개 제품의 스펙을 분석을 해보면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으로는 30에서 40km, 단거리가 되겠죠? 100에서 150km, 그리고 300km 수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최대 속도 같은 경우에는 시속 100km에서 300km로 다양해서 기존 자동차와 단거리 항공 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현재 가능한 기술과 배터리 성능으로 운행이 가능한 한계에 맞춰서 시장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 창출보다는 택시나 기차 등 도심 내 혹은 단거리 도시간 이동의 대체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현재 UAM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을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그림입니다. 4개의 그룹은 항공기 제작 혹은 서비스 업체, 그리고 완성차 업체, 스타트업들, 기술 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특징은 명확하죠. 기존 항공기 제작 혹은 서비스 업체는 탄소 절감과 새로운 승객 운송수단 개발이 필요했고요. 전용기 제공 서비스 규모를 넘는 고객 확장, 시장 확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빌리티 해저 서비스, 공항과 인접 도심 간의 연결 서비스 제공 시장을 넘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강하게 덤비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기술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그리고 커넥티드 서비스도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확보된 기술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게 완성차 업체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있죠.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섹터죠. 약 150개 업체들이 지금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이들은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과 기술 개발 속도로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텔이 있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적용했던 자율주행 관련 기술과 시스템을 UAM과 결합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위챗이라든가 큐큐 결제 솔루션 등을 UAM의 예약 및 관련 서비스에 연계를 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좀 독특한 시장입니다.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된 게 2013년인데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드 투자가 100%였고요.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리하고 레이스테이지 투자가 각각 42%로 84%를 차지를 했습니다. 새로운 스타트업들의 진출이 감소했고요. 투자자들은 소수 유망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들의 기술 확산은 초기 연구개발비, 엔지니어들의 전문성, 규제기관이 담당하는 인증 절차 등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직 이착륙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복잡하고 자율주행과 같은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최고의 안전 표준과 인증 프로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도전이 쉽지 않은 영역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땅 위를 달리는 모빌리티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대폭 감소해서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UAM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가 가속화가 되면서 산업이 팽창했다는 게 커다란 특징입니다. 우리가 UAM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은 바로 중국의 이항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던 시장이고 실제로 2020년까지 전 세계 언론 노출의 50% 절반을 차지했던 기업인데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좌비 같은 경우에는 언론 노출량은 사실 5%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좌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조벤 비버트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외곽에 있는 한적한 목장에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고릴라팟 아시죠? 바로 조벤 비버트는 고릴라팟을 만든 사람인데요. 연간 한 2,5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백만장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조비 항공기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 모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엔지니어 그룹을 조성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좌비가 개발 중인 제품을 말씀을 드리면 전기 수직 이착륙기고요. 5인승이고요. 최고 속도가 시속 200마일이고 한 번 충전에 150마일의 비행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후내년이죠. 미국 연방항공청 상용화 허가를 준비 중에 있고요. 항공기가 500피트 고도에서 70데시벨 미만의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일상 소음을 63데시벨로 얘기를 하는데요. 대화처럼 조용하다라고 이제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참고로 대부분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소음이 약 87데시벨 정도 됩니다. UAM 산업에서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7억에서 10억 달러 정도의 최소 자본이 필요한데 스타트업 가운데 유일하게 이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좌비밖에 없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도 중국, 독일, 일본, 미국 특허 등을 보유를 해서 이항이나 릴리엄, 벨로콥터 등 유사한 경쟁을 하는 업체들보다 특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우수한 측면이 있고요. 좌비에 이어서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은 릴리엄입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릴리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특허가 독일 특허로 묶여 있어 가지고 기술 보호 실적이 미흡한 점이 약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좀 벗어나서 전체 기업을 보면 이항과 키티오코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들의 특허 같은 경우에는 양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기술 실현성이 낮은 장기 전략을 위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좌비보다는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좌비가 UAM 분야의 테슬라라는 소리를 듣는지 아마 이해가 가셨을 것 같습니다. 좌비 투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끈 투자는 도요타죠. 도요타는 8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를 했고요. 도요타의 투자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카운티에 45만 평방피트의 공장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간 수천 대의 UMA를 제작을 해서 에어택시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도시교통을 혁신한다는 커다란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는 제프 스콜,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 롤린 파워 잡스, 그 다음에 우버도 투자를 해서 도요타와 함께 굉장히 화려한 투자진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우버 때문에 또 관심을 받았죠. 작년 12월 우버가 UAM을 담당하던 우버 엘리베이터를 조비에 매각해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버는 자금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자율주행 사업부는 오로라 이노베이션에 UAM은 바로 조비에 매각을 한 거죠. 하지만 우버 엘리베이터를 인수하면서 우버로부터 7,500만 달러를 투자를 받아서 또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우버 엘리베이터는 현대차와 협력하기로 했었는데요. 도요타 진영으로 넘어가면서 현대 쪽 관련 사업의 미래가 아직까지는 약간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비는 2024년 4개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에 2026년에는 매출 20억 달러를 달성해 흑자를 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조원가는 130만 달러인데 2026년까지 대당 연간 매출액은 2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 합병을 2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링크드인의 공동 설립자인 리드 호프먼과 그 소셜게임 진가 설립자인 마크 핑커스가 이끄는 스펙 기업 리인벤트 테크놀로지 파트너와 최종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합병으로 저비는 16억 달러의 자본금을 투자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핑커스는 진가를 성공시킨 경험을 살리고 호프먼은 링크드인, 페이팔 등 여러 기업과 연계된 지식을 투입을 해서 조비를 다른 스펙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비와의 합병으로 탄생하는 기업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시가총액은 66억 달러, 약 7조 5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현재 스펙을 통해서 모빌리티 기업들의 우회 상장이 붐이 일고 있는데요. UAM 분야에서도 아처라든가 아니면은 릴리움 같은 경우에도 스펙 거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요. 볼로콥터 같은 경우에도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좌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율주행 레벨 4, 레벨 5보다는 UAM이 보다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빌리티 나우 오늘 좌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마그나, 캐나다 기업이죠.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